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자, 단기 매매,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그 다음에 만기 보유 증권, 요 세 가지로 겁나 구분할 수 있으며, 이하에서는 그 회계 처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겁나 살펴보고자 한다. 처음에 취득하겠죠. 이제 주식이나 채권 이런 것들을 사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 연도 기말이 되면은 걔네들을 평가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기 보유 증권만 빼고 단기 매매 증권이랑 매도 관한 증권은 공정 가치로 평가하게 돼 있죠. 그다음 마지막에는 이제 갖다 팔겠죠. 자, 처분할 때는 어떤 회계 처리가 나오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취득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취득할 때 어저께 그 강의를 안 들으셨던 분들은 100%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저께 강의를 꼭 듣고 오셔야 이게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취득할 때, 자, 일단 사례를 들어가지고 회계 처리를 바로 넣어놨거든요. 자, 이거 한번 같이 보시죠. 자, 7월 5일날 주식회사 이제는 A회사 채권을 1,000만원에 현금으로 취득했대요. 자, 취득했는데, 자, 취득시 수수료 20만원은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이거 내가 발행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당좌 예금의 감소가 되겠죠. 이 수수료만큼은. 자, 취득 시 주요 이슈는 뭐였어요? 일반적인 자산에 취득 시 들어가는 부수적인 비용은 취득 부대 비용으로서 별도 비용이 아니라 해당 자산으로 처리하는 건데, 모든 자산에 딱 한 가지 예외가 있다고 그랬죠. 바로 단기 매매 증권이죠. 자, 그래서 각 이렇게 유가증권을 넣어놓고서, 자, 요 증권이다라는 가정하에 회계처리를 해보면요, 일단 단기 매매 증권만 겁나 특이한 그런 규정이 있었죠. 완전 중요, 진심 중요, 개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자, 단기 매매 증권은 요런 수수료 비용이나 취득 부대 비용들을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에 해당되는 금액은 1,000만원만 단기 매매 증권이에요. 그리고 별도의 수수료 비용으로 20만원 인식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돈으로 1,000만원 줬고 당좌이금 20만원 감소하겠죠. 자, 그 다음에 다른 두 개, 매도랑 만기는 원칙대로 가겠다. 즉 취득 부대 비용은 해당 자산으로 묶어서 겁나 1,020만원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회계 처리한 다음에 장부가액이 어떻게 돼요? 단기 매매 증권은 1,000만원만 단기 매매 증권이죠. 그 다음에 매도랑 만기는 각각 1,020만원씩 이렇게 장부에 분기를 한 거니까 이렇게 장부에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1,000만원과 1,020만원씩. 근데 이 수수료 비용에 각 주가 하나 들어있는데요. 자,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자,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수수료 비용이 뜬다 그러면 800번대, 즉 판매비와 관리비로 겁나 처리하면 되는데, 요거는 900번대, 즉 영업의 비용으로 겁나 처리해야 되는 그런 수수료 비용이 되겠다. 그것도 좀 특이한 점이에요. 자, 연습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취득과 관련해서 다음 중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수입한 기계장치 시운전비. 자, 일단 뭐 기계장치가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시험 삼아서 운전해보는 것도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런 운전해보는데 비용이 들어간다. 취득 부대 비용 맞아요. 두 번째, 단기 투자 목적의 주식 매입 수수료. 자, 우리 주식이든 채권이든 단기 투자 목적이라면 그거는 사실은 비유동자산의 투자자산은 아니고 유동자산의 당좌자산으로 단기 매매 증권이죠. 자, 단기 매매 증권의 매입 수수료, 자,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해 줘야죠. 얘는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면 안 되는 것이다. 정답 2번이고요. 자, 상품 구입 시, 자, 상품을 취득할 때 들어가는 운반비는 별도의 운반비 비용이 아니라 해당 상품이죠. 이것도 맞고요. 그다음에 건물 구입 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취득 부대 비용으로서 해당 자산인 건물로 회계 처리를 해줘야겠다. 정답이 2번이고요. 자, 회계 처리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단기 매매 증권 두 문제 있고요. 자, 10월 25일 한국통상 주식에 한국통상이 주식 50주고요. 자, 액면가 1,000원짜리. 액면가는 뭐예요? 그 주식에 적혀있는, 그 종이에 적혀있는 금액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 회사랑은 관련이 전혀 없다라는 얘기다랍니다. 요 액면가라는 거는 그 주식, 그 종이는 주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주권에 인쇄되어 있는 그 금액은 이건 우리 회사가 주식을 발행할 때 혹은 발행했던 주식을 다시 소각시킬 때, 없을 때, 그럴 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요거 내가 발행한 거 아니죠? 나랑은 상관없어요. 의미가 300만원을 취득했다. 요게 핵심이죠. 요것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대금은 보통 예금으로 이체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성이 있고 단기 시대창의 목적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제가 위에서 단기매매증권이라는 걸 줬지만 시험장에서 이게 없잖아요. 그럴 때, 자, 시장성 있고 단기 시세차익 목적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주식은 단기 매매 증권이다 라는 거를 이 단서를 보고서 아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자, 300만원, 자, 그 다음에 대변은 보통 예금으로 겁나 300만원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것이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자, 7월 14일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라고 주어졌죠. 여기까지만 봤을 때 이거 단기 매매 증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상장 주식인 세무의 주식 100주를 주당 35,000원 액면가액은 나한테는 필요가 없어요. 내가 발행하거나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한테는 의미가 있는 거죠. 구입하고 100주에 대한 매입 수수료 5,000원을 겁나 포함해서 보통 연기자에서 지급하였다. 매입 수수료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할 것. 자, 요거 없어도 사실은 900번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자, 일단 100주 곱하기 35,000원이기 때문에 자, 단기 매매 증권이 되는 금액은 350만원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별도의 수수료 비용으로 900번대로 해서 5,000원이죠. 네, 5,000원 겁나 처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근데 보통 예금 줄어드는 거는 두 개 다 합쳐가지고 350만 5,000원? 네,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모든 자산의 취득 부대 비용은 해당 자산이지만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 부대 비용은 별도의 비용, 특히 수수료 비용이 되는 900번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점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매도 가능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인 경우에 자, 취득할 때 어떻게 분개를 하느냐. 자, 주식회사 참기금융에서 발행한 채권 만기는 어쩌고저쩌고 시장성은 없다. 이건 뭐 과거에 된 문제이기 때문에 뭐 만기 뭐 이런 건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자, 여기까지만 봤을 때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 보유 증권으로 겁나 분류를 하겠다라는 얘기다. 이건 만기 보유 증권이에요. 자,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2천만원 취득했고요. 채권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10만원 보통 예금에서 겁나 지급하였다. 자, 요거는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고 만기 보유 증권이기 때문에 요 취득 부대 비용으로서 요거는 해당 자산으로 같이 처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자, 만기 보유 증권 자, 2천만원에다가 10만원 더 해가지고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당좌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 2천만원이고요. 2천만원의 감소. 또한 그 다음에 보통 예금에서 나머지를 10만원 지급했기 때문에 보통 예금은 10만원 감소하는 이런 회계 처리를 해주면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됐죠? 여기 취득이에요. 취득.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로는 취득했죠. 이제 평가 잘 보유하고 있다 기말이 됐어요. 기말 현재 가격과 전에 샀던 거를 비교해 가지고 평가를 해주게 돼 있어요. 자, 평가 회계처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일단 미리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방금 취득했을 때 단기 증권만 얘만 수수료를 별도 비용으로 처리하고 얘는 1,000만원이었고요. 매도랑 만기는 1,020만원씩이었죠. 이 사례를 계속 이어갈 거예요. 자, 평가는 기말이 하는 것이죠. 자, 기중에 취득했던 A회사의 채권의 기말 현재 공정 가치는 1,200만원이 되겠다는 얘기다. 자, 일단 평가하는 애들은 얘네 두 개만 평가하는 거였죠. 단기랑 매도 가능 증권만 평가하는 거고 얘는 뭐 평가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1,000만원에 지금 장부에 적혀 있는데 1,200만원이 됐기 때문에 얘는 처분이익이 200만원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매도 가능 증권은 취득할 때 이 차이가 또 있는 거예요. 취득할 때 수수료 비용까지 취득 부대 비용을 합쳐서 처리했기 때문에 1,020만원이 돼 있고요. 그거를 평가해서 1,200만원이 됐기 때문에 얘는 180만원의 그 평가 이익이 생기는 것이죠.
자, 요거를 그림으로 한번 간단하게 그려보면요. 단기임해증권은 평가 전에 취득할 때 수수료 비용은 따로 써버리고 단기임해증권은 1000만원으로 장부에 계산을 해놨고요. 자, 그러나 매도 관련 주권은 1020만원으로 취득부대 비용 포함이죠. 이렇게 장부에 적혀져 있는 상태예요. 자, 요거를 평가해봤는데 각각 1200만원으로 평가를 했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단기임해증권 같은 경우에는 자 1000만원에 시작해서 200만원의 평가 이익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의 경우에는 자 1020만원에서 1200만원 됐으니까 180만원의 이러한 평가 이익 발생을 하게 되겠다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됐죠? 자, 요거 뭐 회계처리, 자 평가 이익이기 때문에 해당 자산을 먼저 증가시켜줘요. 자, 단기임해증권 증가 200만원 늘었잖아요. 원래 살 때 1000만원이었는데 1200만원짜리 됐으니까 해당 자산을 200만원만큼 늘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른쪽에는 자, 단기임해증권 평가했더니 이익이 났더라. 요거 200만원 이렇게 인식을 해줘. 장부가액 얼마가 돼요? 최초 1000만원 차변에 분기를 했었고요. 취득시. 그 다음에 평가시 200만원 더 회계처리했기 때문에 장부가액은 두 개 합치면 1200만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매도 관련 주권. 자, 매도 관련 주권 최초의 장부에 취득할 때는 1020만원이었는데 거기다가 180만원이 올라가지고 180만원을 더 이렇게 자산이 증가되는 회계처리를 먼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매도 관련 주권 평가 이익으로 180만원 이렇게 양쪽에 각각 잡아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매도 관련 주권의 장부가액은 자, 최초 1020만원만큼 취득할 때 차변에 적었죠. 180만원 차변에 또 적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200만원이 돼요. 1200만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알아둬야 될 점은 자, 매도 관련 증권 평가 이익, 평가 손실 이런 애들은 자, 자본이죠. BS 재무상태표상 자본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는 그런 카테고리 범주가 있는데요. 거기 포함되는 항목이 손익 항목이 아니라는 거죠. 대신에 단기임해증권 평가 손익은 손익 항목이 맞죠. 얘네들은 그렇게 다르게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다. 생긴 건 똑같아요. 그렇지만 그렇다는 거죠. 마지막 만기보유증권은 평가 손익이 없죠. 삼각 후 원가로 평가한다는 얘기는 원가로 쭉 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냥 회계처리 생략했고, 사실은 회계처리는 있지만 생략하고서 아까 취득했던 수수료 포함한 1020만원이 그냥 평가 안하고 그대로 왔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내려오면은 연습 문제가 있어요. 자, 1번 다음 괄호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겁나 적은 것으로 옳은 것은 자, 뭐뭐에 대한 미실현 보유손익은 단기손익 항목, 뭐뭐에 대한 미실현 보유손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손익은 이쪽까지 관련된 손익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미실현 된 손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현된 손익이 있어요. 자, 미실현됐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주가가 조금 올랐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조금 올랐어. 근데 그게 팔기 전까지는 실제로 실현된 건 아니죠. 그죠? 그냥 기분만 좋은 거죠. 떨어질 수 있고. 그래서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기말이 평가만 했다는 얘기예요. 평가손익. 반면에 자, 유가증권에 관한 뭔가 오르고 내리고 손익이 있는데 실현됐다는 거는 요거는 유가증권을 처분했다는 뜻이죠. 됐죠? 자, 그래서 미실현이면 기말이 평가한 거예요. 자, 왁구상 두 가지가 비교가 되는데요. 뭐에 대한 평가손익은 단기손익이고 어떤 거에 대한 그 평가손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 바로 이거는 단기죠. 단기. 그 다음에 밑에는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그거는 BS의 그 항목으로 처리한다. 자, 그러면 단기 만기 아니고요. 매도죠. 정답은 2번으로 하시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론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비슷한 문제예요. 2번. 자, 다음 빈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알맞은 것은 자, 단기임해증권 평가 손실이나 이익은 단기임해증권은 계정 뭐예요? 영업의 비용이나 영업의 수익이죠. 일단 요게 맞고 2, 4번 제껴버려요. 됐죠?
그 다음에 재무제표 뭐예요? 자, 단기 손익 항목이고, 단기금융증권은 단기 손익 항목이고 손익계산서죠. 그러나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익은 자본의 기타 포괄손익 두 개이고요. 자본은 바로 재무상태표죠. 그래서 여기 나번에 재무상태표로 잘 되어 있는 3번을 정답으로 하시면 되겠다는 얘기다. 됐죠? 자, 다음 3번 문제. 다음은 주식회사 한국이 1기 단기에 구입할 보유하고 있는 단기금융증권이다. 오케이. 1년 내에 팔려고 샀는데 어쨌든 가지고 있다가 평가를 하게 됐어요. 그죠? 어쩌다 기말에 걸쳤어요. 자, 액면가액은 하등 낮을 때는 쓰잘데기가 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남의 주식이기 때문에 주식이라고 치고. 예. 자, 취득가액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공정가액 즉 기말에 시가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시장가격 기말에. 자, 이렇게 돼가지고 일단 뭐 각각 처리해도 되는데요. 뭐 따로 이제 뭐 회계 처리해라 뭐 그런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자, 취득가액 합계는 35만원이고요 합쳐서 하면 편하죠. 그 다음에 이 공정가액을 겁나 합치면은 35만원이네요. 뭐야, 실화냐? 그래서 딱 보니까 없음이 정답이네. 정답은 1번으로 하시면 되겠다는 얘기다. 그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4번 문제가 또 있네요, 하나. 자, 주식회사 서초는 10월 25일 단기 시세차익 목적으로 상장 주식을 샀다. 자, 100주를 주당 2만원에 취득했기 때문에 200만원이 되겠네요. 단기금융증권이죠. 단기 시세차익 목적이면. 자, 그 다음에 취득 수수료 20만원 포함해가지고 20만원, 220만원 현금 겁나 결제하였다라는 얘기다. 자, 요 수수료 비용은 요 자산에 포함시키는 게 아니죠. 별도 900번대 영업비 비용으로 수수료 비용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 단기금융증권의 취득가액은 200만원이에요. 200만원인데 기말 현재 기말 되면 평가를 해야 돼요. 무조건 기말이면 평가해야지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서초는 이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며 12월 30일에 공정가치는 주당 21,000원이다. 그럼 뭐야? 210만원이네. 100주니까.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반영될 단기금융증권 평가손익은 얼마인가? 그죠? 단기금융증권의 평가손익은 손익계산서 항목이죠. 단기 손익 항목이에요. 그러면 원래 200만원에 사서 210만원 됐으니까 얼마 올랐어요? 플러스 10만원이죠. 자, 평가 이익으로서 10만원이 계상이 되겠다라는 얘기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됐죠? 회계처리 문제가 있는데요. 자, 두 개니까 후딱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 기말. 당사 단기금융 차익을 목적으로 단기금융증권이고요. 광주 주식의 취득원가 전년도 말 및 당년도 말 공정가액은 다음과 같다. 자,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왜? 단기매매증권으로 우리를 해서 회계 처리했다는 얘기는 이거 1년 내에 바로 팔아버릴 거랄 건데, 이런 식으로 취득해가지고 그 연도 말에 한 번 평가하고 그 다음 연도 말에 한 번 또 평가했죠. 무조건 1년 넘었죠. 원래는 이러면 안 되지만 그냥 문제니까 푸는 거예요. 자, 취득원가에서 공정가액으로 넘어갈 때 보시면 얼마예요? 자, 평가 이익이 났죠? 기말에 공정가액으로 평가를 했더니 200만원이 있었어요. 늘어났어요. 근데 그건 작년 얘기고, 자, 올해는 이렇게 또 평가하시면 되겠죠? 자, 작년에 1200만원으로 평가했던 거를 올해 1160만원에 평가하기 때문에 올해는 좀 줄었죠? 바로 마이너스 40만원이죠? 자, 이렇게 떨어졌다. 올해는 이 회계 처리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작년 얘기죠? 별로 신경 쓸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자, 회계 처리 하라는 거죠, 이거. 자, 단기매매 증권이라는 자산이 겁나 감소했기 때문에, 자, 단기매매 증권, 자, 감소 40만원. 그 다음에 차변에 비용 자리죠. 단기매매 증권 평가 손실 해가지고 40만원 이렇게 겁나 회계 처리해주면 되겠다는 얘기다. 별거 아니죠. 자, 두 번째 문제. 다음은 결산이 현재 단기매매 차익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내역이다. 당사는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손익을 통산하여 회계 처리하겠다. 그러면은 얘네들 다 싹 합계해가지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요것만 보면 되죠. 자, 5천만 원이 사가지고 작년에는 500만 원 늘었고 올해는 또 좀 다운 됐네요. 그죠? 그냥 아까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아, 작년엔 좋았겠다. 그죠? 작년에는 500만 원만큼 이렇게 단기매매증권 차변을 늘리면서 대변에는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이 있었어요. 그건 작년 얘기고, 자, 올해는 5,500만 원에서 5,150만 원으로 겁나 떨어졌기 때문에, 자, 요거는 350만 원만큼 떨어졌네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자산이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해당 자산을 줄이면 되겠죠. 정답이 있으니까 그냥 할게요. 이거. 자, 귀찮아서 그러냐? 약간 그렇다는 얘기다. 예. 자,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350만 원만큼 해당 자산을 겁나 감소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 손해봤죠? 예, 그리고 비용 자리가 비니까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로 왼쪽에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다는 얘기다. 됐죠? 자, 다시 위로 올라와서 투자자산 오늘 아까 막고를 보여드렸는데 마지막, 자, 취득도 했어요. 평가도 했죠. 기말에 마지막 처분. 자, 어저께 말씀드릴 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 처분 손익은 무조건 IS 항목이라고 그러죠. 단기 손익 항목이에요. 자, 처분을 어떻게 하느냐 한번 같이 보시죠. 자, A호 회사 채권을 이제 1,300만 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보통 예금으로 겁나 받다. 단 모든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1,200만 원으로 그냥 가정을 하자. 귀찮으니까. 자, 단기매매증권은 단기매매증권 장부가액이 날라가죠. 오른쪽에 팔면서 처분가액 1,300만 원 보통 예금 받았으니까 보통 예금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양쪽 비니까 딱 보시면 이제 오른쪽이 비게 되죠. 오른쪽이 금액이 100만원만큼 비어요, 지금. 그래서 100만원 추가 입력해줘야 되죠. 수익자리이기 때문에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이라는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해주시면 되는 것이죠. 자, 사실 그 다음에 매도 가는 증권은 어려운데요. 왜냐? 아까 전에 위로 잠깐 가보시면은, 자, 두 번째 사례에서 평가할 때, 기말 평가할 때, 뭐가 떴었냐면, 매도 가는 증권 평가이익이 있죠. 아까 180만원 있었어요. 요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BS 항목은 내가 직접 손으로 없앨 때까지는 안 없어져요. BS 항목은. 그래서 얘는 언제 없어져요? 요 매도 가는 증권을 팔면, 처분하면 뭐 과거에 평가했던 거 뭐 아무 쓸데기 없으니까 요거를 차변으로 없애는 분기를 해줘야 돼요. 요거는 사실 자본에서 정확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래서 자, 모든 유가증권 장부가액 1,200만원을 가정했죠. 그래서 매도 가는 증권 없어지는 거 1,200만원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300만원 처분가액은 보통예금으로 받았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도 가능 증권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평가했을 때 이익 난 게 180만원 있었죠. 요거 처분하면은 그 다음부터 하등 쓸데기 없으니까 없애버려요, 처분할 때. 그리고 비는 곳에다가 잘 양쪽 계산해 보시면은 오른쪽에 280만원이 부족하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이익. 처분이익은 IS예요. 모든 유가증권이. 그래서 280만원 이렇게 적히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만기보유증권도 뭐 장부가액을 1,200만원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1,200만원짜리 없어지면서 1,300만원 보통예금으로 받았죠. 그 다음에 양쪽 비는 곳을 겁나 찾아요. 오른쪽이 1,200만원이니까 100만원 부족하구나. 그러면 처분이익으로서 이것도 이제 IS 항목이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자, 연수 문제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가증권 거래로 인하여 2017년 단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 4월 1일 날 단기 시세차익 목적으로 단기매매증권이요. 한영희 주식 1000주를 주당 600만원에 액면가액 나랑 하등 관계가 없는 것이죠. 자, 현금 취득했다. 자, 600만원만큼 취득가액이 장부에 지금 적혀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월 30일 자, 처분했어. 근데 주의할 점은 몇 주만이에요? 500주를
7,000원에 겁나 처분을 한 것이다라는 얘기다. 그러면 요거를 나누기 2를 하시면은, 그죠? 반을 팔았으니까 장부가액이 300만원으로 이렇게 취득을 했던 것이죠. 그거를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중에 500주를 7,000원에 처분했으니까 350만원 받고 처분을 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차변에 돈 들어오는 건 350만원,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없어지는 거는 600만원의 절반인 300만원 없어져요. 그러면 대변의 금액이 비잖아요. 그럼 뭐예요? 처분이익이 50만원 잡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처분이익, 즉 영업의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단기순이익은 50만원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정답은 1번. 됐죠? 자, 다음은 두 번째 문제인데요. 자, 다음에 유가증권 거래로 인하여 단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 단기손익은 뭐예요? IS 항목이죠. 수익이나 비용을 뜻하는 거예요. 자, 달무리는 2월 5일날 시작성 있는 단기매매증권 1000주고요. 주당 1000만원을 취득하면서 수수료 비용 50만원을 포함해서 현금으로 겁나 결제하였다는 얘기다. 자, 그러면 단기매매증권은 얼마치 산 거예요? 1000만원치 산 거죠. 여기는 수수료 비용은 별도의 900번대로 따로 처리해버리는 것이고, 단기매매증권은 1000만원을 이렇게 장부에 적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너무 흥분한 나머지, 자, 요 수수료 비용이 손익이라는 사실을 까먹으시면 안 돼요. 자, 이거 900번대 비용이죠. 자, 비용 발생한 거예요. 얼마? 50만원. 그죠? 수익과 비용을 잘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실 이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헷갈릴 여지가 상당히 있어요. 자, 다음날 600주를 또 하필이면 600주만 팔았어. 그죠? 주당 11,000원을 받으면서 현금을 처분했다. 자, 그러면 이 1000주를 다 판 게 아니라 1000만원어치를 다 판 게 아니라 이 중에서 600만원어치 해당되는 걸 판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분계. 자, 판 거는 왁구상 계산기 안 뜨는 게 봐도 660만원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모양 생긴 거 자체가. 그럼 어떻게 돼요? 자, 현금 받으면서 처분했죠. 현금 받은 게 660이고요. 단기매매증권 날라가는 거는 600만원치 날라가죠. 그럼 대변에 그 60만원치가 비게 되죠. 그거는 뭐예요? 처분하면서 이득 받죠.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 자, 이 금액은 60만원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수수료 비용 50만원 있었죠.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 처분하면서 처분이익 60만원 있었죠. 요건 수익이고 요건 비용이죠.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 빼면은 10만원만큼만 단기순이익이 겁나 증가를 하겠네요. 자, 다음 문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처분이에요, 여러분들. 다음은 단기 중에 거래된 무릉 12월 말 결산법인의 단기매매증권 내역이다. 다음 자료에 따라 단기말 재무제 표시될 단기매매증권 및 영업의 수익은 얼마인가? 자, 참고로 우리 수익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매출액, 즉 상품 매출이나 제품 매출 빼고는 전부 다 영업의 수익이에요. 돈 번 거. 뭐 배당금 수익, 이자 수익 등등. 뭐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 무조건 다 매출 빼면 다 영업의 수익이라는 거. 자, 5월 23일 주식을 단기매매증권을 1000만원에 일단 취득을 했고요. 자, 7월 1일 하이테크전자의 중간배당금 5만원을 겁나 수령했다. 그러면 뭐예요? 차변에는 돈 받는 거 나오겠죠? 배당금으로 뭐 현금 받든지 뭐. 그 다음에 대변에 뭐예요? 배당금 수익이죠. 자, 배당금 수익. 자, 영업의 수익 맞아요. 5만원 이렇게 일단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2월 30일 평가. 오케이. 평가인데 단기매매증권의 평가 손익은 단기 손익 항목이기 때문에 얘도 분명히 반영이 될 거예요. 그죠? 자, 시가가 주당 11만원으로 겁나 평가되었다. 자, 그러면 100주기 때문에 왁구상 1100만원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1000만원에 사가지고 1000만원만큼 장부에 적어놓고 있었는데 평가를 해봤더니 100만원이 늘었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단기묘유증권 차변이 늘어나면서 대변의 단기묘유증권 평가 이익이 잡히겠죠. 그래서 100만원 이렇게. 자, 일단 단기묘유증권 장부가액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1000만원을 취득해가지고 1000만원만큼 취득시에 차변에 분기를 했죠. 그 다음에 시가가 1100만원으로서 평가이익이 100만원 잡히면서 단기묘유증권도 100만원 늘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결론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평가한 금액이 장부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단기묘유증권은 1100만원 이렇게 해서 자 3번 4번 제껴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은 자 우리 중간에 배당금 받은 거 자 5만원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말에 평가한 거 100만원 있었기 때문에 두 개 합치면 105만원이 되겠죠. 그러면 1번 2번 중에서 1번을 정답으로 하시면 되겠다는 얘기다. 자, 이거 진짜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자, 회계처리 문제. 처분하는 분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7월 25일 단기 시세견자의 목적으로 취득하였던 올 빅뱅이 주식 1000주인데 액면가 자 필요 없고요. 구입가는 만원이었어요. 그러면 취득가액은 1000만원이죠. 자, 요거를 1200만원에 처분하고 보통예금에 겁나 입금하였다는 얘기다. 일단 보통예금 먼저 하셔도 되고요. 자, 보통예금 1200만원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 1000만원만큼 장부가액 자체가 삭제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다. 자, 그러면 어디가 배요? 대변이 비죠. 자, 요거는 단기매매증권 겁나 길지만 처분이익으로서 200만원 네, 이렇게 분기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분기. 자, 8월 25일 당연도중 단기 시세차익 목적으로 단기묘유증권이요. LG 주식 액면가 자 필요 없고요. 취득가는 1000원, 1000주기 때문에 100만원에 사온 거예요. 아, 얘도 또 굳이 50%를 한 주당 1500원에 겁나 처분하고 보통예금에 입금했다. 시세차익을 모두 단기묘유 처분이익으로 회계처리 뭐 이익 나나 보네요. 뭐. 자, 그러면 뭐 이거 처분가액이 얼마냐? 얼마 받았냐? 자, 500주를 1500원에 받았으니까 75만원? 받았는데 요 100만원씩 다 판 게 아니라 여기에 50%만큼은 팔았죠? 그럼 취득가액은 50만원짜리잖아요? 자, 그러면 장부에 적혀있던 50만원만큼의 단기매매 증권이 대변으로 겁나 없어지죠? 그 다음에 돈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돈 75만원만큼 500주 곱하기 1500원 아니면 75만원 나오죠? 그거를 보통예금으로 받았어요. 그럼 양쪽 비교해가지고 비는 곳이 다 하면 돼요. 자, 그러면 대변이 25만원만큼 비겠죠. 그래서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평가가 아니라 처분이익으로 그렇게 분기를 겁나 해주시면 되겠다는 얘기다. 자, 그래서 오늘은 유가증권의 그 전반적인 회계처리에 대해서 겁나 학습을 해 보았고요. 자, 일단 취득시에 중요한 부분은 단기매매증권의 취득수수료는 900%의 영업의 비용으로 수수료 비용 처리한다. 다른 자산은 원칙적으로 취득부대 비용을 자산 처리한다. 그 다음에 평가 시에 일단 단기매매증권, 매도관한증권, 만기보유증권인데 그냥 만기보유증권은 평가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됐죠? 평가하지 않는다. 그리고 단기랑 매도관 평가하는데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익은 IS, 단기손익 항목이고요. 매도관한증권의 평가손익은 BS의 자본, 그 중에서도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는 항목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처분. 자, 처분 시의 분계. 자, 처분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처분 손실이든 처분 이익이든 어쨌든 처분 손익은 다 IS 항목, 즉 단기손익 항목이에요. 자연스럽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매도관한증권에 대해서는 추후 자본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자,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